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홍영일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총 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저희 IB 교육의 제주교육 적용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의 현재까지의 경과를 보고하는 그런 중간 보고회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시 정도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중간 보고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이 자료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자료집은 저희가 이제 오늘 중간 보고회를 위해서 이제 마련된 보고서다 보니까 아직 최종 보고서는 아닙니다. 여기에 인용된 자료라든가 혹은 참고 문헌 같은 거는 나중에 다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에 잠깐 보시면 그 중간 보고의 식순, 거기에 보시면 가장 하단에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이게 저의 전화번호입니다. 혹시 그 발표를 들으시다가 혹은 패널 토의 중에 공개 질문할 기회를 못 얻을 것 같아서 꼭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문자를 주시면 저희 연구진 카톡방에 공유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거침없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으로 저희 연구 책임자이신 이혜정 박사님을 모시고 중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혜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이제 전국에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는 단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제주도교육청은 바꾸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거를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참 진도가 나가는 그런 발표를 하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B를 국어로 바꿔서 한국 공교육에 도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 혁명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판을 굉장히 큰 차원에서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교육 과정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고 봅니다. IB 공교육 도입의 가장 큰 의의는 일단 AI 4차 산업혁명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게 구한말 근대화의 물결이 다가왔을 때 누가 먼저 개항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를 선점하느냐가 결정되었듯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가지는 교육을 하게 할 것인지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시대적인 역량 교육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격차를 교육 격차로 이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그 양극화를 해소를 한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 즉 혹은 사립학교 수천만 원씩 학비를 내는 그런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든 운영되던 그런 우수한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이걸 공교육에 넣는다는 것은 엄청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객관식 정답 찾기를 벗어날 경우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문제는 그걸 벗어날 경우에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걱정하는 게 채점의 공정성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사가 스스로 교육 내용을 선택하고 진도를 선택하고 수업 방법을 선택하고 평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교육권이 사실은 회복되는 일이고요. 학생이 이제까지 누구의 생각, 저자의 생각 혹은 교과서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진정한 학습권이 보호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과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2015 교육과정, 과정중심평가 이런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 부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고교학점제가 돼도 절대평가가 돼도 그냥 아이들이 책상 위에서 푸는 시험 문제가 똑같으면 결국 같은 능력 길러지는 거고 사실은 교육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거가 되잖아요. 근데 제도적인 인프라는 정부에서 지금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실상 내용, 본질 이런 거를 집어넣는다는 차원에서
부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입체제, 학종, 수능, 내신, 논술 이 모든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집은 좀 저희가 자료를 방대하게 넣어놨고요. 이 보고회에서는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옆에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 영어로 돼 있는 커리큘럼을 자국어로 바꾼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일본이 그걸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13년에 문부과학성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Rebuilding Japan by Rebuilding Education, 교육 재건을 통해서 일본은 국가 재건을 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으로 이거를 아이비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교육부에서 결정하지 않고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교육부 장관만 오는 게 아니라 뭐 기재부 장관, 뭐 문체부 장관, 복지부 장관 다 오라고 한 상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신메이지 유신을 하고 싶은데 국민들을 설득한 논리는 경제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아이비가 일본어로 번역된다라는 거가 결정되고 나서 아랍 국가들하고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랍도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사실상 쓰여지고 있는 언어인데 아랍어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감님의 이제 전폭적인 그 의지를 이제 전달을 하면서 IBO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IBO가 본부거든요. 한국어 버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거기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팀을 꾸려서 우리를 대응할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토의를 하고 저 아랍 국가나 중국과 이런 나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결단입니다. 일본이 IB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뭘 했느냐 간단합니다. IBO 본부하고 일단 공식적인 제휴를 맺었고요. 우리 제주교육청에서 참고할 만한 순서입니다. 일단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연수를 IBO하고 협업을 해서 교사 연수를 체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교사 연수가 시작이 되고 IB가 도입이 되고 나서 지난번에 제주 국제 심포지움에 오셨던 이쿠코 쯔보야 대사에게 일본에서도 뭐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같은 큰 거대한 사교육 회사들이 있대요. 근데 그 회사들의 그 회장들이 막 찾아왔대요. 교사마다 다 진도가 다르고 교사마다 다 교과서도 다르고 교사마다 다 평가도 다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도 연수를 받게 해달라. 사교육 학원 강사들도.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일본 정부가 교장 선생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만 신분 확인 정확하게 하고 해서 철저하게 교사들로만 연수를 이루어지게 하고 있어서 이제 사교육 업체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교사 연수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관 양성을 이거를 어차피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 자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채점관 양성을 해야 되는데요. IB는 전체 채점관이 현직 교사들 중에서 차출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채점관이 되는 순간서부터 사실은 엄청난 연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IBO 같은 경우는 수능 같은 거 시험 볼 때 이제 본부에 약간의 그 시험 비용을 내는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채점관한테 채점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본은 IBO에 돈을 내고 그 IBO가 일본 내에 있는 채점관한테 다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은 내수 진작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에서 한 또 하나의 일이 IB 인증 학교 졸업생들을 대학 입학에 허용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B 교과를 국가교육과정에
교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어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율학교로 선정을 하면 그게 됩니다. IB의 수학을 배우면 한국의 수학으로 인정할 것이냐, IB의 국어를 배우면 한국의 국어로 배울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 매핑하는 과정, 이게 사실은 우리는 자율학교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실은 열려 있는데요. 일본은 그게 안 돼 있어서 그거를 법으로 규정했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IB가 일본은 지금 IB만 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대학 교육,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연결하는 대학 입시 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랜드 리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주도했던 교육심의회 회장이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저희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그랜드 리폼에 굉장히 IB라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IB가 일본의 교육대 개혁, 그랜드 리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선이다. 흑선이 블랙 쉽인데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미국의 배를 끌고 도쿄만에 와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일을 계기로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페리 제독이 끌고 왔던 배가 이렇게 까맣게 칠해 있었대요. 타르로. 그래서 흑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후로 일본에서 흑선이라 함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부 혁신이 성공한 것의 상징으로 흑선을 얘기한답니다. 그동안 일본 교육에서도 교육 과정에 문제 많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있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없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이 참고 문헌이 안 보이니까, 레퍼런스가 안 보이니까 계속 이제 헤매고 있었다가 IB라는 게 딱 들어오면서 저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모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IB는 결국 일본의 교육 개혁을 성공시킬 19세기에 페리 제독이 끌고 왔던 흑선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사실은 이제 물론 제주도에서 한 학교만 하는 것이 곧 성공이 아니라 이것이 제주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어야지 이게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안은 일단 여러 개 3단계로 나눠주는데 1단계는 일단 제휴를 맺고 전 과목을 다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이유는 시범학교로 인증학교가 되지 않은 선생님들도 일단 이게 뭔지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엿볼 수 있고 당장 나는 시범학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수행평가에도 저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신 선생님들한테 가용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번역하고 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자료를 번역하고 문서를 번역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체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IB 학교를 인증을 받는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다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게 그럼 뭐냐, 제일 끝에 가고자 하는 고지가 뭐냐, 이거에서 저는 전국이 다 IB 학교화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B 학교는 우리가 모델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참고용 모델로서 모범적인 그 샘플 학교를 세우는 거에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저 정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IBO가 이제 IB Organization 해가지고 본부거든요. 가칭 KBO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외국에 퍼뜨려서 팔 수 있으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IB에서 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일이 평가질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내신도 관리하거든요. 내신을 어떤 선생님은 막 부풀리기를 하면 그거를 리뷰해서
그 선생님이 부풀리게 하면은 그 학교 전체를 내신을 깎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평가에 대한 질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교사를 간섭하는 거의 개념이 아니라 그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신을 불필요하게 받지 않도록 사실은 불신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역할을 뭐 같은 KBO 같은 IBO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KBO 같은 데서 한다면 저는 그게 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건강한 체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지금 일본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3만 5천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목표를 47개의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200개까지 했어요. 그 말은 전체를 더 많이 한다는 거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200개의 샘플이 각 시도교육청 권역별로 심어져서 그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효과,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IB 인증학교 도입은 뒷부분에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요. DP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고등학교고요. PYP는 Primary Year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고요. MYP는 Middle Years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학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학교 내에서 신청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내에서 그냥 수능반도 있고 IB반도 있는 게 가능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그럴 수 없어요. IB를 하려면 그 학교에 들어왔으면 IB를 다 100% 해야 돼요. 그냥 그게 IB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들, 이제 우리가 인증학교를 만드는 걸 고려를 할 때, 도입 조건을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DP는 전체를 다 안 해도 되지만 MIP, PYP는 반드시 전체가 다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증이 여기 뭐 5번째 보면 인증을 신청을 하는 순간서부터 인증을 하기 전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만 연수를 3일 정도 받고 그러고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정도에 걸쳐서 차근차근 교사들이 연수받아요. 그 연수를 이렇게 받는 거의 1년 반에서 2년 반이 걸리는데요. 고등학교는 이 연수가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합격해서 인증이 떨어져야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인증을 신청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수업을.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전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시작했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을 다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인증 전에는 뭐 3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한다든가 이렇게 학년을 나눠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증을 받고 나서는 전체를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일정을 짜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2018년 1월이니까 여기쯤 와 있을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제 여러 언론의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가능합니다. 신청은요 거의 4월, 10월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보통 이제 1학기, 2학기에서 그 한 학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인데요. 여기 이 상반기에 어느 학교를 할지 정하고 이제 상반기쯤에 여름쯤에 이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연수를 받고 시작을 합니다. 번역 작업을 같이 들어가는데 번역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IB 학교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IB는 특정 교과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 그대로 써도 돼요. 그 교과서를 쓰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교과서도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도구, 자료, 소스로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교과서를 다 배우고 나서의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시험 문제와는 좀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 2018년도 하반기에 인증을 신청을 하고요. 10월 말일까지 있는 이 데드라인 이때 신청을 하고 이때부터 초등학교는 바로 교육과정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퀄리티는 2년 후에 인증이 완료가 될 때야 제대로 IB스러운 교육과정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때부터 IB형 교육은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에서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때쯤 신청을 하면 인증은 이때쯤 나옵니다. 2020년 하반기. 그 다음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요.
사실상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중학교 먼저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신청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고등학교에 대한 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IB 중학교에 보내기가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가 없으면 그러면 어떡하냐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얘가 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갈 고등학교가 있어야지만 이게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이 인증을 신청을 같이 들어가는데요. 2019년도 상반기에 4월에 이제 인증 신청을 하잖아요. 4월에 인증 신청을 한다는 거는 그 전년도에 다 결정되고 준비하고 연수받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4월은 그냥 인증 서류 제출 마감일일 뿐입니다. 그러면 IB형 교육을 중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여기는 시작할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인증 작업을 중학교 이때 처음으로 2019년부터 중1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학교는 IB형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이때 똑같이 인증 신청을 해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때 인증이 완료된 다음에 이 빨간색이 IB형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이때 인증이 끝날 거고요. 고등학교도 2021년 상반기에 인증이 끝날 거지만 그러나 혹여 미비점이 있으면 몇 달 더 유보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갖기 위해서 우리 고교학점제 실시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 2022년부터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2022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딱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첫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일정으로 하는 것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이제 연구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분, 이따가 이제 저희가 한 3시까지 정도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패널에서 많은 질문을 받을 건데요. 그 궁금한 이제 자주 문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한꺼번에 가지 않고.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도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진적인 건 한 학교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옆에 학교 이렇게 해서 확산하는 거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학교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아이가 일주일에 3일은 IB 교육받고 일주일에 이틀은 한국 교육 이게 안 됩니다. 그냥 한 아이의 입장에서는 100% 다 IB면 IB 아니면 한국 교육이면 한국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꺼번에 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와 전부가 있습니다. 많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제주도에서 하는 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저희 그거 한 30%만 도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평가에 한 30% 정도만 IB형 시험 문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 효과를 낼 수도 없고 그리고 IB는 계속 정답이 아닌 네 생각을 묻는 패러다임이고요. 한국 교육은 계속 정답을 찾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패러다임 상충이 있어서 애들 헷갈려서 안 됩니다. 일부를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그냥 일부 아이들은 할 수 있는데요. 하는 아이들은 100%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와 전부의 개념 그렇게 보고 이게 교육과정이기도 하고 제도이기도 한데 꼭 평가혁명입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 같은 데서 수업혁신, 교실 굉장히 다양한 교수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길러지는 능력은 똑같습니다. IB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은요. 아까 교과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번역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번역하느냐? 대부분 수업지도 그 교사 가이드라인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그런데 교과서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번역물이 없는 곳이 초등학교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뭘 번역하냐? 초등학교는 뭘 가르쳐 줍니까? 물어보면 이거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고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를 원래 목표대로 하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하게 바뀌는 게 평가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교육을 많이 했는데 평가가 변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교육이 변하지 않은 게 수십 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게 평가기 때문에 평가 혁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귀족 교육이냐 엘리트 교육이냐 그 얘기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도 썼지만 미국의 플로리다의 우범 지역에 폭력과 미혼모, 낙태, 그런 마약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 아이비 공교육을 도입을 했더니 범죄율이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탑다운 통제 아니냐, 아이비를 이걸 해라 이렇게 하는 또 다른 탑다운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인권에 저는 비유를 합니다. 인권은 법과 제도로 탑다운으로 보호가 되기 전에는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이거는 교사가 정말 진정으로 자기가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호해 주는 거고요. 학생이 정답이 아닌, 누가 정해준 정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학습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보호가 되기, 제도와 어떤 시스템으로 보호가 되기 전에는 많은 교사와 학생들은 나의 교육권과 학습권이 박탈되어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성교육도 됩니까? 묻습니다. 저는 인성교육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너무 이제 사이버 불링, 왕따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한 경기외고도 그렇고요, 일본에도 그렇고요. 어떻게 학생들이 변했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보면 일본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같은 팀인 거를 너무 편안하게 애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거를 어색해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근데 지금 한국 학교에서는 경쟁이 교실 내에서도 심했잖아요. 근데 시스템 자체가 수많은 다른 종류의 생각과 다른 종류의 의견을 인정해야지만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그런 다른 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다른 건 틀린 거인 그런 평가 시스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무리 말로 들어도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나와 다른 건 그냥 틀린 거로 그런 체제, 인식 체계에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육 과정 자체가 전 과정이 비판과 창의를 끌어내고 다름을 계속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다양성과 여러 가지 다른 체계를 인정하는 그런 곳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국 교육 과정이냐? 외국에서 나온 거 많긴 한데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그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에 보면 뭐 창의, 융합, 전인적, 좋다는 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우리가 평가에 의해서 제대로 길러지는지,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 아이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의 목표를 더 충실히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가능하겠냐 이런 걱정 많이 하십니다. 가능합니다. 아이비에서 가장 큰 매력적인 확산 요인 중에 하나가 아이비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교사의 라이선스나 서티피킷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각국에서 교사로 선발된 사람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아이비 학교, 그러니까 공립학교 교사가 아이비 교사가 되신 분들한테 며칠 걸리셨습니까? 몇 달 걸리셨습니까? 혹은 몇 년 걸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바뀌기까지. 그랬더니 3일 연수 받고 바뀌었습니다. 6일 연수 받고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달씩 걸려야 할 문제가 아니라 며칠 연수 받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자기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게 그러면은 뭐 다른 교육청들에서 객관식 폐지 정책과 유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객관식을 폐지한다고 해서 꺼내는 교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개런티가 안 됩니다.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보면 서울대는 객관식 시험 안 봅니다. 거의. 다 논서술입니다. 그래도 다 받아 적을수록 학점이 높았습니다. 이 말은 이거는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 학년에 한 교실에 몇 명을 가르치냐에 대한 인원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능력에 우리가 성적을 줄 것이고 잘했다라고 할 것이고 고득점으로 보상해 줄 것이고 이 어떤 종류의 능력을 어떤 종류의 역량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이런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IB의 절차, 그 다음에 공교육에서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제도적 정책적 대입 제도까지의 관계 이런 것을 전부 저희 연구팀에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